자, 한번 주요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도 사전투표를 했다. 그렇죠. 윤석열이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사전투표를 했고 지방선거 때도 사전투표를 했고 계속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그리고 국힘당에서도 사전투표 안심하고 하십시오. 부정선거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부정선거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계엄을 선포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지금 명태균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본인이 김건희가 정치적으로 거의 사망 선고를 받기 직전에 극약 처방으로 지금 쿠데타를 들고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엄을 하고 내란을 하려면 명분을 찾다 두 가지를 찾은 거죠. 민주당의 국무위원들 탄핵과 예산 삭감 그리고 부정선거 이거를 그냥 억지로 찾아내갖고 들고 나온 거지. 마침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니까 옳거니 하고 이제 그거를 명분 삼아서 계엄을 선포한 거지. 저는 윤석열 스스로도 부정선거를 믿어서 의심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경향신문 역시도 트럼프 가자지구 점령할 것 이 뉴스를 주요 뉴스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한번 볼까요? 중앙일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자지구 점령 후 소유할 것. 참 트럼프가 워낙 돌발적인 뉴스를 막 만들어내다 보니까 우리 한국 언론도 지금 트럼프 뉴스를 쫓아가느라고 지금 바쁜 모양새입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내란 사태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지금 한국 뉴스도 트럼프 뉴스로 상당 부분 도배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뉴스는 여러분들이 큰 관심은 없으실 것 같아서 짧게 하고 제가 준비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헌법재판소 변론에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이죠. 그리고 여인영, 이진우 이런 사람들이 출석을 해서 어제 증언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이 어제 나왔죠. 저는 이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라고 하던데 어제 질문하는 거 보니까 참 윤석열의 변호인단의 수준은 왜 다 이 모양인지 상식적이지도 않고 품위도 없는 그런 공격적인 공세적인 질문만 쏟아내던데 중앙일보는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그날 밤 윤석열 홍장원 10시 53분 전화의 진실. 뭐 이게 이렇게 제목을 뽑을 일입니까? 윤석열이 어제 또 거짓말을 잔뜩 늘어놨죠. 헌재 변론에서. 제가 영상을 다 봤는데 너무 황당하고 상식 이하의 거짓말을 계속하는 윤석열을 보면서 이게 인간인가? 홍장원은 윤석열의 충성을 다하려고 맹세했던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앞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자기가 했던 그 말을 뒤집으면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낯색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자, 인간이기를 거부한 윤석열입니다. 보통 사람은 저렇게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려면 저렇게 많은 고위직 공무원과를 내란 공범으로 다 엮이게 해놓고 다 처벌받을 위기에 몰아넣고 온 국민을 이렇게 충격과 공포에 빠뜨리고 한국 경제와 대외 신인도 나락에 떨어뜨리고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이게 인간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마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저런 자에게 저런 인간에게 충성을 다한 거였구나 하면서 엄청난 자괴감이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홍장원 차장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변론을 위해 입장할 때 거의 90도로 윤석열을 향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고개를 휙 돌리더라고요. 자, 나갈 때도 윤석열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또 역시 외면했습니다. 윤석열은 자기 지시를 받아서 내란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지 살자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 일말의 양심도 없고 인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중앙일보가 지금 10시 53분 전화의 진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진실은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마치 진실이 미궁에 빠져 있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밝혀야 될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면 안 되죠. 윤석열이 그냥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뻔한데 뭐 이렇게 제목을 뽑습니까? 자, 윤석열이 한 말이 홍장원 차장에게 국정원 격려 차원의 전화를 했다. 간첩 공고를 도와달라는 얘기였다.
이게 정말 말 같지 않은 이야기죠. 자, 한번 보세요. 10시에 계엄을 10시 30분에 계엄을 선포하고 그 급박한 상황에서 국정원 1차장에게 격려 전화를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특전사 군인들이 국회로 출동을 하고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간첩 잘 잡으라는 격려 전화를 그때 한다고요? 국정원 차장에게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검찰 공소장에 나온 이야기하고도 전부 다른 이야기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상대 앞에서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려면 낯이 뜨거워지고 식은땀이 흐르고 해야 되는데 이 자는 인간이기를 거부한 자이기 때문에 낯색 하나 변하지 않고 시종일관 시건방진 태도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홍장원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그냥 격려 전화였다. 그러면 홍장원 차장이 왜 여인영하고 통화해서 명단을 받아 적은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서 제가 왜 말이 안 되는지 설명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자, MBC 어제 뉴스데스크를 보시면 윤석열이 계엄과 무관한 격려 전화를 했다. 홍장원이 그럼 제가 왜 굳이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답변을 했죠. 자, 영상이 길기 때문에 MBC 뉴스데스크 어제 보도를 간략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계엄 당일인 12월 3일 오후 10시 53분쯤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건 맞다면서 격려 차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그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제가 격려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방첩사를 도우라고 말한 것도 인정했는데 이건 역시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 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그러면서 국정원에 지시할 일이 있다면 국정원장에게 하지 차장에게 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한술 더 떠 싹 다 잡아들이라는 대상은 간첩이었다고 거들기까지 했습니다. 방첩사를 도와서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주고 간첩들 싹 다 잡아들이라 라고 말했다는데 증인의 말과 다른데 어떤가요? 대통령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십니까? 증인에게요. 저한테요. 윤 대통령은 급기야 탄핵부터 내란몰이 등 과정이 홍 전 차장의 메모가 12월 6일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게 넘어가면서 시작된 거라며 음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변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대리인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30분밖에 안 된 급박한 시점에 계엄과 상관없이 국정원 2인자에게 격려 전화를 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한참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해외에 한번 나갔다 왔던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가 하신다 그 시간에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론을 입증하겠다며 낸 증인 신청에 대해 필요성과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너무나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니까 계엄을 선포한 그 급박한 상황에 격려 전화를 한다고요? 간첩을 잘 잡으라고? 정말 너무 한심하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짓말입니다. 저는 윤석열의 이 거짓말을 보면서 되게 낯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벼락 출세를 시켜서 몇 단계를 승진시켜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검찰총장까지 시켜줬으니까 윤석열이 연성 쿠데타를 일으키고 문재인 정부에 맞서서 검찰권을 악용하면서 보수 언론과 극우층에 어필을 해서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왜 이런 무도한 자를 벼락 출세를 시켜갖고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반열까지 올려줬나?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이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윤석열의 거짓말을 보면서 윤석열이 당시 검찰총장 후보들 중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봤기 때문에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검찰 개혁을 해야 하긴 하겠는데
본인이 직접 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아마 그걸 잘할 수 있는 강고를 시켜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윤석열이가 이렇게 뻔뻔하게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검찰을 개혁을 했다라고 하겠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 저렇게 낯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저렇게 속마음을 완전히 감추고 거짓말을 했다라면 그래서 속아 넘어갔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수많은 증언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당한 거짓말로 격려 전화를 했다고, 당사자를 앞에 두고, 이런 정도의 인간성의 소유자, 뻔뻔함의 소유자라면 자기가 검찰총장만 시켜주면 검찰 개혁해서 완수해서 검찰의 권력을 해체하고 국민의 검찰로 만들겠다, 이렇게 아주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검찰총장 되자마자 그날 임명장 받고 오자마자 문재인 치매 걸린 거 아니야? 이러면서부터 이제 검찰총장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그렇게 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잘못 본 거 속았다고 치는데 그 다음에 왜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하고 왜 추미애 장관 보고 물러나라고 했는지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기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왜 임명했고 본인이 임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윤석열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두둔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물러나게 했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은 실수라고 칠 수 있습니다만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실수라고 하기에는 무책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킨 거 엄청 잘못했죠.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윤석열이 더 나쁜 것은 이후에 단 한마디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고 일관되게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전 국민을 기만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려고 하고 있고 극우 세력을 선동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는 게 더 흉측한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을 임명한 오류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을 옹호한 오류에 대해서, 오판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 나름의 결론은 그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를 무결점, 무오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명백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지금 우리나라를 얼마나 지금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일개 검사에 불과하던 윤석열을 단박에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 자리에 올려서 대통령의 반열에 올려준 사람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악마팀장 TV 보시는 분들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저랑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합리적이고 온건한 분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분이고. 근데 그런 평가는 그런 평가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여러분께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윗드림님 말씀처럼 만약에 그렇다라면 안타깝게도 그런 결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자, 윤석열 면전에서 나온 싹 다 정리의 증언. 자, 홍장원 차장이 한 증언이죠. 거듭 확인된 의원 끌어내.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 국회에서 진행된 국조특위,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군을 투입했고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는 윤석열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이 쏟아졌다.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에게는 국회에는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국정원에는 싹 다 정리해라며 정치인 체포를 도우라고 했다. 자, 국회에 출석한 곽종근 사령관 12월 4일 0시 20분부터 35분 15분간 윤석열과 김용현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이 맞다. 국회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는 김용현의 말을 거듭 반박했습니다. 질서를 유지하라, 경고용이다 말을 들은 적이 없다. 홍장원 차장도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라고 지시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며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면 선문답 같은 표현으로 둘러댔다. 이 선문답은 본인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중앙선관위에 군을 보낸 것은 본인의 지시였다면서 수사 개념이 아니라 전산 시스템을 스크린하라고 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야구 방망이하고 밧줄까지 준비해서 선관위로 출동했는데 시스템 확인 차원이었다고 강변하는 것이다. 홍 전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도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한 것이라며 전후 사정을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주장을 내놨다. 윤석열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답답할 따름이다. 이 사설이니까 이 정도 썼죠. 그냥 쌍욕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거짓말을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했잖아요, 윤석열이. 근데 또 자기가 안 했다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뉴스공장 단전 단수 지시했다라고 이상민도 증언했고, 또 소방청장도 이상민한테 전화 받았다고 증언했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 했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자, 직접적인 단전 단수 대상이 된 경향신문, 나치가 벌인 짓입니다, 이게. 자, 윤석열이 행안부 이상민에게 언론사 봉쇄 단전 단수를 취하라고 직접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자,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보면 이상민이 24시경 경향,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메모를 보여주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치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다 전달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자, 보시면 단전 단수 지시한 적이 없다. 아니, 자기의 오른팔이나 다름없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검찰에서 이야기한 건데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말 같지 않은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왜 말 같지 않은지를 지적하는 것조차도 말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너무 추하죠? 킹콩된 땅콩님. 저 이렇게 추한 인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자, 동아일보, 신문방송사 단전 단수 지시, 언론 봉쇄 계획 전모를 밝혀야. 자, 동아일보는 단전 단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만 언론을 봉쇄하겠다? 자기의 비판적인 언론을 말살시키겠다? 이거는 너무나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발상 아닙니까? 지금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를 짓밟는 이런 조치를 지시를 해놓고 너무나 황당하게 지금 거짓말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동아일보가 같은 언론으로서 전모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설에 썼습니다. 자, 이상민은 검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국회에 나와갖고는 증언을 일절 거부하고 있죠. 이상민도 내란 공범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제대로 된 증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자, 언론사 봉쇄와 단전 단수는 비록 그 지시가 실행되지는 않았다지만 그 발상만으로도 언론 자유를 짓밟는 초유의 반헌법적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도 언론을 사전 검열하긴 했지만 물과 전기를 끊어 기능을 아예 마비시키는 일은 없었다. 언론을 두고도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이라고 주장한 윤석열이다. 취임 이래 언론을 무시하던 불통의 비뚤어진 언론관에다 밑도 끝도 없는 언론 피해 망상까지 여실히 보여준다. 온갖 궤변과 억지를 부리며 내놓은 주장들이 하나둘씩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이 언론사 세무조사, 언론사는 왜 세금 안 내도 됩니까? 탈세도 됩니까? 세무조사하니까 언론 탄압이라고 거의 발작적인 반응을 보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브리핑룸, 기자실을 폐쇄하고 브리핑룸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언론 자유를 탄압한다고 발작적인 반응하던 조선일보가 MBC, 경향신문, 한겨레, JTBC에 대해서 단전 단수를 하겠다는 윤석열의 계획이 드러났는데 입을 싹 닫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생각하는 언론 자유는 조선일보 사주의 언론 자유입니다. 우리가 헌법에서 규정한 인류가 보편적으로 발전시켜온 그런 언론의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말하고 자기네들이 떠들 자유, 자기네들이 탈세를 하고 자기네들이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자유, 그런 자유에 대해서만 반응을 합니다. 그런 자유를 제한할 때만. 어떻게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를 한다고 하는데 조선일보가 언론 자유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언론 기업이 언론 자유를 언급하면서 과거에 발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죠. 중앙일보, 국군 통수권자답게 계엄 진상 밝혀야.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고위 관련자의 증언이 지금 산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법기술자 전략 대신에 진실규명 협조해야 되는데, 자, 국군 통수권자답게라고 지금 말하는 것조차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국군 통수권자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지시를 받아갖고 그렇게 초법적이고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일을 한 사람이, 그래서 구속 기소된 사람이 지금 부지기수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니까 이진우 수방사령관하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헌재 변론에 나와서 답변을 바꾸거나 아니면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윤석열을 따라가면 내가 살려나? 이진우하고 여인영을 지금 더 나락으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나마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국회에 나와서 싹 다 밝혔습니다. 요원을 끌어내라? 그때 국회 본청 안에 요원이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무슨 요원을 끌어내라는 거냐. 분명히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라고 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속속 드러난 윤석열 거짓말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우리가 언제까지 윤석열의 거짓말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악마팀장 TV에서만 해도 윤석열의 거짓말을 지금 반박하고 이게 왜 거짓말인지를 설명하는데 지금 들인 시간이 한두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자,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증인들에 의해 거짓말이 속속 드러났는데도 윤석열은 여전히 발뺌과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소한의 책임감을 기대한 국민의 분노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탄핵 심판에 나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체포 지시를 했다니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는 것 같다라고 했다. 비상계엄 여파로 서민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그렇게 한가한 소리가 입에 나오나? 입에서? 이런 궤변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지 국민은 한숨만 나온다. 자, 한겨레 신문도 매우 점잖게 썼습니다. 이게 한숨만 나올 일입니까? 자, 스윗드림님, 본인 머리에서 나온 멘트 절대 아니죠. 윤석열은 이런 정도의 멘트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수준이 못 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그저껜가 올리셨던데,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할 때 윤석열이 책 한 권도 안 읽는 그런 인문적 소양이라든지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인간이란 걸 모르고 임명하셨습니까? 갑자기 지금 와서 사후 약방문도 아니고 무슨 책 읽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고 페이스북에 올리시니, 윤석열은 책을 안 읽어서 호수에 떠있는 달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는 멘트를 본인이 칠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거 누가 적어준 걸 거예요, 아마. K님, 일하면서 편하게 듣기 좋아요. 킹 받는 내용인데도요. 제가 더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면 일하기가 조금 불편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저도. 이 윤석열이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지 제가 오늘 제목을 뽑는데 제목이 안 뽑히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했는데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 기자 생활을 25년이나 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윤석열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제가 갖고 있는 어휘와 표현력의 한계가 너무나 절감이 돼서 쥐어짜도 나온 제목이 인간이기를 거부한 윤석열밖에 못 나왔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지금 또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이 김성훈이를 검찰에서 영장을 계속 반려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명백한 수사 방해입니다. 이건 나중에, 지금 현재는 수사 주체가 검찰, 경찰, 공수처 이렇게 나눠져 있고 특검이 없기 때문에 검찰을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영장 청구권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검찰이 반려하면 영장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특검이 출범해야 되는 이유인데 최상목이 이번에 누더기 특검법을, 내란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했죠. 국힘하고 합의해서 수정해서 오면 최상목이 혹시 받아들여 줄까 해서 만든 특검법인데 최상목이 가차없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하고 협상 같은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주 가장 강력한 특검법을 만들어서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하면 최상목 탄핵시키고 특검은 출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을 수사를 하면 왜 검찰이 김성훈의 구속영장을 계속 반려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성훈은 비화폰을 김건희한테도 주고 다 나눠주고 하다못해 민간인의 노상원한테도 나눠줬다고 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윤건영 의원이 노상원에게 간 비화폰의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가 948이라는 번호까지 확인했고 12월 2일 날 지급했다. 김대경, 저랑 이름도 비슷하네요. 대통령 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물어봤는데 김대경 본부장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답변이 제한되거나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봐서 윤건영 의원이 받은 이 제보 뒷번호 9481 12월 2일 날 불출이 됐고 12월 7일 날 반납이 됐다. 불출 대장을 김성훈이 삭제를 지시했는데 본부장하고 실무자들이 온몸으로 저항하고 막았다. 사실이냐라고 했더니 언급이 제한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성훈이 내란 공범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노상원이란 자는 정말 끔찍한 자입니다. 지금 뭐 수거 대상, 수거처 뭐 이렇게 메모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게 노상원이가 쓴 건지 김용윤이가 쓴 건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메모가 발견된 거는 사실입니다. 자, 한겨레 신문 김성훈의 내란 공모 의혹의 전모를 밝혀야 된다. 김성훈의 구속이 시급한데 검찰이 2번 연속 반려를 했습니다. 두 번째 반려는 시간도 엄청 오래 끌었습니다. 전 설 연휴 내내 김성훈 구속영장 신청 청구가 됐는지를 봤는데 한 일주일이 지나서 반려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검찰은 김성훈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지만 검찰의 이딴 구속영장 반려와 경호처의 반발 등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계엄 전날 김성훈이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다는 것은 김성훈이 단순한 호위무사를 넘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철저한 수사로 공모 여부를 밝혀내야 된다. 철저한 수사를 할 주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법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이 노상원이란 자가 얼마나 끔찍한 자냐면 북파 공작원들이 못 돌아오게 원격 폭탄 조끼를 입혀서 폭사시켜라고 지시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끔찍한 인간성의 소유자입니까? 어제 MBC 보도인데요. 자, 어제 육군 2군단 부군단장으로 있는 박민우 준장이 어제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서 노상원의 잔인한 면과 반인륜적인 면을 봤기 때문에 계엄 수첩에 적힌 수거라든지 수거처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낯설지 않다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2016년 속초 북파공작원 부대장을 할 당시에 노상원 사령관이 시나리오나 영화를 많이 응용한 지시를 내렸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2016년에 중요한 대북 임무 준비를 6개월 정도 했는데 노상원이 임무가 끝나면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는데 어떻게 제거하냐라고 했더니 원격 폭파조끼를 입혀서 폭사시켜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가미가제입니까 이게? 박준장은 그 얘기를 듣고 앞에서 반발을 하면 자기를 임무에서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시킬까봐 그냥 알았다는 신용만 하고 나왔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쌍욕이 나왔다. 자, 노상원은 특수전 비전문가라서 자기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다음에 안전하게 복귀시키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말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장은 이번 계엄에 배제가 돼서 지금 현 보직 부군단장으로 있다고 하는데 정말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어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자, 유시민 작가님이 제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이야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홍준표하고 손석희의 질문들에 나와서 유시민 작가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홍 시장이나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민주당이 집권을 해서 검찰을 시켜서 관용차 사용 기록, 카드 사용 기록, 탈탈탈 주변 인물 싹 다 털어서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다 기소한 다음에 사법 리스크야 이렇게 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법 리스크란 그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에서 기소하려고 마음먹으면 기소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소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연령, 비연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싹 다 기소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현주 전 KBS 사장은 제가 말씀드렸죠. 국세청에서 수신료는 왜 세금을 안 내냐? 수입인데 수신료가 무슨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수신료는 준조세인데 국세청에서도 그래서 세금을 내라 라고 해서 KBS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600억인가? 뭐 이렇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KBS가 여기서 불복을 했죠. 이거를 세금을 낼 수 없다. 근데 법원이 아니 공영방송인 KBS와 국세청이 이렇게 싸우고 소송을 하는 게 모양이 좋지 않으니까 양측 다 와봐. 자, 적당한 선에서 세금을 내고 조정을 하는 게 어때? 그래서 정현주 사장이 거기에 응해서 세금을 적당히 내고 뭐 절반 이하의 금액을 내고 국세청은 세금을 걷지 않는 걸로 합의하고 끝냈던 사안인데 이명박 검찰이 정현주 사장이 법원의 조정에 응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 자기가 사장으로서 연임할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한다면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무죄가 났죠. 검찰이 하는 짓은 이겁니다.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싹 다 기소해버리는 겁니다. 아무거나 걸어서. 검찰이 기소하면 그냥 재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있는 법 없는 법 다 찾아갖고 그냥 기소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황운하 의원도 검찰이 그렇게 기소를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2심에서 무죄가 났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가 검찰총장이 된 뒤에 연성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을 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칼을 들이댄 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 사건인데 거기에 핵심 피의자로 이제 황운하 당시 그전에 울산지방경찰청장을 했었죠.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기소를 했는데 어제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무죄를 선고받기 전까지는 범법자, 피의자, 하명 수사를 한 그런 죄인 취급을 받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어제 법원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무죄가 났으면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집니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아무거나 걸어서 기소를 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 당시에 보면 그 고래 사건이 나오는데요.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자, 고래고기는 잡으면 안 됩니다. 고래는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고래는 정치망에 쳐놓는데 우연히 걸린 고래라는 걸 입증을 하면 팔 수가 있습니다. 공매 팔 수가 있는데 고래 한 마리에 5천만 원 이렇게 합니다. 고기가 엄청나게 비싸요. 인위적으로 포획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서 고래고기 축제를 하는데 고래가 없으니까 울산 업자들이 고래고기를 30톤인가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검찰이 고래고기를 업자들에게 거의 다 돌려줬어요. 30톤 중에서 27톤인가를 돌려줬습니다. 무슨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런 걸 검찰이 인정해줘서. 그래서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이게 토착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고래고기를 돌려준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 고래고기는 인위적으로 포획한 게 맞고 증명서는 위조가 됐다. 그래서 이것은 공매 처분하거나 폐기 처분을 해야지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면 안 된다. 유통업자들 이 고래고기를 돌려받아서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검찰의 미운털이 박혔죠. 검찰에 까불어? 너 한번 손봐줄게. 이렇게 된 것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김기현 형제 비위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조짐이 있으니까 김기현 울산시장이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황운하 총경을. 그래서 검찰이 얼씨구나하고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사건인데 어제 무죄가 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나한테 까불거나 건방지게 굴거나 내 말을 안 듣거나 내 눈에 벗어나거나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 털어서 기소할 거야 라고 해서 기소 안 당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싹 다 기소를 해놓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명확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시민 작가가 가장 용기 있게 총대를 메고 나서 당신들 중에서 그렇게 해서 사법 리스크 없앨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지금 대한민국에는 검찰이 사법 리스크를 만들려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황운하 총경 송철호 부산시장의 어제 사건이 검찰의 얼마나 자의적이고 선택적이고 임의적이고 이런 수사와 기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싹 다 무죄가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조국 대표의 표창장 사건에 유죄가 난 걸 보면 싹 다 무죄가 나오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검찰이 기소를 하려고 하면 누구나 다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면 법원은 어쨌거나 거기에 대해서 검찰의 소명을 듣고 유죄를 내릴 확률이 또 상당히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 검찰이 있다 하면 있는 거고 없다 하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한 이야기고 억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법 리스크 없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김경수는 본인이 윤석열한테 사면 복권된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탈탈 털어갖고 기소를 하려고 하면 안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심한 죄를 지어도 검찰이 봐주려고 하면 기소를 안 하면 됩니다. 지금 김성훈 같은 경우에 검찰이 구속영장 계속 반려해버리잖아요. 아무리 죄가 있어도 검찰이 반려하면 죄가 안 되는 거고 아무리 죄가 없어도 탈탈 털어서 검찰이 뭐라도 하나 엮어갖고 기소를 하면 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사모펀드 혐의 때문에 수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모펀드로 처벌받았습니까? 표창장하고 인턴십 위조로 처벌받았잖아요. 정경심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조민 씨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의심만 갖고 증거도 없이 뭐 사모펀드에 무슨 증거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냥 죄를 내가 한번 털어보겠어라고 한 겁니다. 싹 다 털어갖고 표창장 이걸로라도 기소해보자. 학사 업무를 방해한 거 아니야? 저는 동양대 표창장이 대입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턴십, 자원봉사 이런 거 싹 다 털면 대한민국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학생들 자원봉사하는 거 다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닌 거 다 알잖아요. 자, 시간이 지금 12시 15분이 됐는데 아까 잠시 끊어져서 제가 재개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평소 마치던 시간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이 윤석열이 파면되면 국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 이런 칼럼을 실었습니다, 오늘. 자, 왜 이런 칼럼을 실었느냐? 자,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의 정당한 통치 행위를 했고 내란죄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은 대통령직에 복귀해야 된다고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국민의힘은 내란 전보다 더 윤석열 당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자, 윤석열의 복귀를 외치니까 김문수가 자기는 다음 대선에 출마 전혀 지금 생각 안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도 부정선거로 치러지겠네요. 그럼 부정선거가 만연한 선거에 어떻게 국민의힘이 후보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부정선거를 끝까지 주장하려면 선거에 불참을 해야죠. 아마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것이고 당선이 되면 부정선거 이야기에 입을 닫고 아마 패배를 하면 또 부정선거 이야기를 끌고 나올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정당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입니다.